이번 FOMC 회의가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말은 즉 미국에서 돈 푸는 것을 거둬들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돈은 점점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할 돈도 없어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의 선택지들 중에 위험 자산에 속하는 것들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가 먼저 그리고 많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가들이 이러저런 것들을 공식처럼 인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5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략 2배 빠른 속도로 내년 1월부터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테이퍼링 완료 시점이 내년 6월이 아닌 3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6.8%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82년 6월 이후 약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인데요. 1982년이 어떤 해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하면 IMF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은 1982년을 현대 미국 경제의 공황, 즉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경각심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1982년도와 지금의 경제 지표들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연하게도 그렇게 됐다는 점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께서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 연준이라면 더 서둘러서 이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은 역시 당초 첫 금리 인상이 내년 9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6월부터 가능하며 0.25%포인트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을 반영하듯이 시카고 금융거래소 그룹이 선물 시장을 분석한 결과 첫 금리 인상이 내년 6월일 확률을 80.9%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도대체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테이퍼링이 당초 예상의 9월이 아니라 테이퍼링이 당초 예상의 6월이 아니라 3월을 종료로 그 속도를 올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 역시 중요한데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2회 정도로 예상을 하였으나 시장의 충격 등을 예상하여서 3회로 나눌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내년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오미크론 터지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도 생기고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다 보니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연준에서도 내년 상반기로 금리 인상을 점치지 않을까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스노우볼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현재 상황까지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이 현물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역프리미엄 이 관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시세는 현물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역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뜻은 기관들의 수요가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너무 안 좋은 것들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 종료 아니냐,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SK증권이 디지털 커런시 워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즌 종료로 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인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만큼 채굴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관련 주요 지표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NFT 거래 대금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만 % 증가했고 디파이 예치금 역시 1242% 정도 증가하였다는 것들을 근거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가 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거래량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 역시 어제 기준치를 경신을 해서 이제는 2015년 4월 이후 최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간 11,657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3위의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 계속해서 추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 급락을 이용을 해서 어제 추가적으로 290여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암호화폐 투자기관인 그레이스케일 역시 오늘도 알트코인들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디센트럴랜드, 라이브피어 토큰, 솔라나,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테슬라 상품 결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오늘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미 악재들이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런 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이렇게 등장할 경우에 지금 거래를 많이 쉬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희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